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이 16과 이민생활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 읽기입니다. 다음은 나의 꿈에 대한 발표문입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발표. 여러 사람 앞에서 나 혼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표하다. 발표문. 발표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그래서 발표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를 모시면서 애 둘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남편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해요. 저는 주부입니다. 시부모님을 모십니다. 아이는 둘입니다. 남편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새내기 간호조무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병원에서 근무이라고 있네요. 1년이 아직 안 됐대요. 그래서 새내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새내기라고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요. 그러면 새내기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간호사를 꿈꾸던 제가 어떻게 낯선 한국 땅에서 꿈에 한 발 다가갔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어릴 때 꿈은 간호사예요. 간호사.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간호조무사. 자, 그러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가까워졌죠? 그래서 한 발 다가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간호사가 될 겁니다. 자, 간호조무사는요, 간호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다가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직업.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사람의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인가요? 꿈은 뭐였죠? 네, 간호사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저는 2009년 베트남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직후는 뭐예요? 결혼하고 바로 남편에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더니, 자,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한국어 프로그램을 열심히 들으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에는 한동안은 시간을 말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 한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등 바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바쁜 일상이 뭘까요? 앞에 등이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말이 뒤에 있는 바쁜 일상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줘요. 자, 그림을 보세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이걸 바쁜 일상이라고 합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어디에서 센터에서 간호조무사 취업 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것이 내 길이다. 자, 이렇게 따옴표가 하나 있죠? 이거는 이 사람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
내가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하는 거, 도전.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는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자, 나날은요, 여러분, 날마다, 또 하나, 매일. 이거를 나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지만이 있어요. 힘든 일이 계속되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만이 있다는 건 힘든 날이 계속되었지만 힘들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이렇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몸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저를 응원해준, 응원은 뭐예요? 화이팅!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 이게 응원이에요. 저를 응원해준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이 덕분에를 보니까 뒤에 결과가 좋다 아니면 나쁘다. 그렇죠. 좋은 결과. 드디어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은 집 근처의 작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는 여러분, 내가 기다리고 있던 어떤 일이 드디어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회사에 다녔어요. 드디어 내일이 첫 월급 날이에요. 드디어.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죠. 시험에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럴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시간의 순서를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그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지만이 또 나왔네요. 자, 이 사람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간호조무사. 이 사람의 꿈은 뭐죠? 간호사. 그래서 저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는 뭐예요?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비해 AB에는요, 보다예요, 보다. 보다의 고급 문법. 간호조무사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호조무사에 비해 간호사가 되기는 훨씬 아주 어려워서 언제 제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는 건 열심히 노력하다. 열심히 노력하다.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어휘랑 지금 새로운 나온 어휘를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직업.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에 도전할 것입니까? 앞으로가 뭐야? 다음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X 하세요. 이 사람은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다? 아니죠. 한국어 공부를 들으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네, 틀리네요. 이 사람이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 보세요.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또 응원해 주다 했으니까 받을 수 없었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었다. 이 사람에게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은 어려울 것이다. 자, 취업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이 글에 나와 있나요? 없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글을 다 읽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을 때 시간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자, 1문단은 뭐였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2문단은요.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어떻게 했습니다. 말했고요. 그 다음 뭐가 또 나와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저의 도전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간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순서를 생각하시고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세요.